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유가도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나스닥이 한 달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주 수요일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었는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매파적인 의사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4.3%대까지 높게 올라가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가 반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오늘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장 막판에 그래도 반등세를 연출한 3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다우 지수는 다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을 보이는 어느 정도 반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두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되겠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스닥의 분위기가 반전될지,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경제 전망을 할지,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힌트를 줄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세를 연출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테슬라는 금일도 1.7%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의가 요망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스닥이 51선을 하회하자 그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이에요. 다만 오늘은 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주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나스닥이 14,000선을 거의 넘어설 때부터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전부터 이평선관의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 그러니까 저전 구간 올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드려 왔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 게 지금 실제 주가 지수 움직임에서 나오고 있고요. 12,000 약 한 300선까지 12,300선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 파란색 선 200일선이죠. 200일선과 약 한 12,300 정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주가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9월 20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이후에 열릴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어저께만 하더라도 88.5%였는데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5%로 오히려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현재 9.5%밖에 안 돼요. 자,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도 연준 파월 의장이 힌트를 줄 수 있는데 최근 유가도 많이 인상되는 분위기고 미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지 고용 상황이라든지 충분히 연착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더 된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세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 그래도 내년 5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테슬라의 경우는 내년 한 5월부터는 사이버 트럭 판매도 상당히 활발할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주가 분위기가 예상이 되니까 지금의 약세 구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반기 최대 주도주의자 차세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던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7.19 빌리언이었어요. 그런데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11 빌리언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1분기 대비 무려 53%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적 상승은 바로 AI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성장이 크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매출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역시나 매출액이 이러한 가이던스를 충족할지,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지,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이 얼마나 나올지가 주목이 된다, 관건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올리자마자 주가가 급등했던 엔비디아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3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겠죠.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가이던스는 자, 2분기 예상치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 3분기 가이던스마저 2분기 매출액 대비 정말 50%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주식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워낙 기대치가 높은 만큼 가이던스가 높은 만큼 어닝 미스를 한다든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더라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처럼 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2분기 실적이라도 예측치, 그러니까 가이던스 11빌리언을 넘는, 그리고 주당 EPS 2.07불을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나스닥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금일 1.7% 하락한 215.49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3일 연속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급락을 했던 테슬라인데 그래도 오늘은 양봉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이렇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약 한 215불 정도에서 작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반등이 일어났던 테슬라예요. 뭐 당연히 지금부터 바로 반등합니다라고 얘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크게 빠지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200불대 초반이라든지 200불대를 깨고 한 190불대도 한번 보고 반등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은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상승 추세선을 강력하게 뚫어낼 수 있어야지 정말 새로운 상승 트렌드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테슬라 하락은 7월 19일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월 19일 이후 나스닥이 7% 정도 하락할 때 26%나 하락한 테슬라예요. 이미 실적 발표 당시에 마진율 하락 우려가 제기가 되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중국산 모델 Y의 가격 인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더욱더 그 하락세가 짙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번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테슬라가 맞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면 정말 테슬라가 싼 거냐? 자, 이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투자에 참고만 하시라고 저의 넷피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은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죠. 현재 1년 반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6개 분기 평균 PER이 약 60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현재 3분기 예상이 되는 테슬라의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0.81불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 0.81불을 곱하기 4를 하면 annualized, 그러니까 연간 기준의 EPS가 나오겠죠. 이게 3.24 정도가 돼요. 그러면 3.24 곱하기 최근 6개 분기 평균 PER 63.2를 하면은요, 약 테슬라 주가 205불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5불 이하로는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될 때가 테슬라가 낮은 PER을 보여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있기 전에는 테슬라가 평균 100을 넘을 때가 많았어요. PER 지수가. 그러니까 한 63 정도가 되면은 낮은 PE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05불 이하로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물론 205불 이하까지도 안 떨어질 수 있지만 테슬라가 MDD 값을 30% 이상 기록할 때가 많았거든요. 현재 26% 정도 MDD 값이라고 하면 충분히 205불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투자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죠. 싸게 살수록 안전 마진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불대 초반이라든지 200불 이하로만 다시 한번 테슬라를 편입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정말 많이 떨어지면 뭐 120불대까지도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테슬라입니다. 자, 123불까지는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일론의 주식 매도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강력한 악재가 떴다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렇게 큰 매크로 상황을 뒤흔들 만한 전쟁 이슈가 터졌다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주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의 변동성은 크고 테슬라는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지만 하반기 테슬라 주가의 반전을 일으킬 두 가지 강력한 큰 호재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 때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해서 중국 쇼룸에 전시될 모델 3 하이랜드의 제조가 거의 완료가 되었고 8월 후반에, 그러니까 8월 말에 쇼룸으로 운송이 돼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차량 공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14일부터 매일 생산 중인 모델 3 리프레시,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델 3 하이랜드가 이미 매일 생산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공개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될 수 있지만, 자, 문제는 실제 판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 판매는 근데 9월 30일 이후부터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러냐면 모델 Y의 중국산 모델 Y 롱레인지 퍼포먼스의 가격이 나가 14,000 위안의 가격이 나가 최근 8월 달에 있었는데, 이때 같이 발표되었던 정책이 모델 3 기존 재고에 한해서 9월 30일까지 보험 보조금을 제공한다라는 거였어요. 약 1,100달러, 우리 돈 한 150만 원 정도의 보험 보조금의 제공이었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고가 다 팔려야지 새로운 모델 3 리프레시 하이랜드를 판매할 수 있겠죠. 또한 중국 정부에서는 9월 중순경에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목록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이 목록에 모델 3 하이랜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정책이 나온 다음에 판매하는 게 순서상 또 맞겠죠. 그러니까 실제 판매와 인도는 9월 중순 또는 10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8월 말에나 9월 초에 차량은 공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판매는 10월 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부터는 테슬라 주가 분위기의 반전 한번 올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강력한 호재 요인은 역시 사이버 트럭 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량의 사이버 트럭들이 계속 미국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트레일러에 실려 다니면서 테스트 중에 있는 사이버 트럭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트럭 언제쯤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을까요? 자, 레이어드님이나 테슬라 조아님도 지난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의 딜리버리 이벤트를 참조를 하면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되죠. 기가 텍사스 주차장에서 8월 8일에 사이버 트럭이 첫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이를 기가 베를린과 비교를 해보면요.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가 지난해 2022년 1월 2일이었어요. 그 이후 약 한 90일 정도가 지난 3월 23일에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딜리버리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8월 8일에다가 한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더하면 역시 11월 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11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가 처음 목격되고 약 36일 후에 테스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처음 목격되고 1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동을 하면서 테스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오히려 기가 베를린 때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예상되는 시점은 11월 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하이랜드는 10월달, 사이버 트럭은 11월달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약세인 테슬라 주가가 10월이나 11월 달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한 차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테슬라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주가 205불 이하의 주가는 좀 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0월달, 11월달 굵직굵직한 호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주가 구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급등락에 너무 힘들다, 장기 투자 너무 힘들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아트라운TV VIP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좋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비용 역시 한 달에 점심 한 끼 가격 한 8,990원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투자와 관련된 상당 부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멤버십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되어서 심층 분석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가입하셔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